그러면 정치권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로 후보 4명이 추려집니다. 난타전을 방북해 했던 지난 주말 토론의 여진도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이남희 기자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모습. 민주당이 자폭 경선 분당대회라고 혹평했을 만큼 공방이 치열했던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현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파열음이 들렸던 지점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홍준표 선배님께 선배님께서 쓰신 그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다를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서 저랑 굉장히 같은 방향이 많아서 좀 좋았는데요. 특히 나한테 질문할 거 없겠네.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정책 토론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저 괜찮게 보셨던데요. 저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자, 홍 후보가 꺼내는 이 질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후보 측에서는 B급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자 홍 후보는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한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새까만 후배입니다. 처음부터 이미지 정치 하려고 덤비면 그게 오래 못 간다. 그 이야기 해주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이상하게 이제 비꼬아서 이제 듣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템포 자체가 B급 사람들입니다. 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 그렇죠. 거예요? 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달리 탈당한 경험도 없고요. 예. 제가 뭐 특활비 집에다 갖다 준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자, 최진현 변호사. 사실 저렇게 조추첨 때 나란히 앉았을 때만 해도 두 사람 처음 대화해보고 분위기도 나름 훈훈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네거티브 공반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그만큼 치열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사실상 어후명,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이다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8분이 치열한 경선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탄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다르면서 상당히 한랭전선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하나 포인트인데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의 국가의 경영 이런 부분보다는 B급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신상과 관련해서 나온 것 자체가 한동훈 후보한테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예. 이분 경선이 제목이 어떠냐, 슬로건이 어떠냐 2030 청년이 계획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질문도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가 질문하기보다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들이 준 질문을 앞에서 읽었는 것인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솔직하게 예. 이것을 받아칠 수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뒤에 이런 부분이 어떤 후보에 대한 비판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약간 기분이 좀 씁쓸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정책 경쟁 이런 부분이 방점이 찍히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네. 근데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이요. 이 한동훈 후보가 오늘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법정 한도가 29억입니다. 네. 근데 20억을 5시간 만에 모았다고 또 알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거 하루 만에 법정 한도 다 채웠었는데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죠.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도 8분 50초 만에 1억 5천만 원 다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대선 경선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20억을 5시간 만에 채웠다고 하면 29억 채우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루만이나 아니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29억을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는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은요, 내일 1차 컷오프로 일단 후보 4명이 추려집니다. 그래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사실상 3강인 분위기에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각축전을 벌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현 변호사, 일단 두 사람이 오늘 일정을 보니까 나란히 대구로 갔더라고요. 이게 100% 어쨌든 국민 여론조사가 1차 조사인데 대구로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집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100%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만 결국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유권자가 제일 많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TK 지역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책임당원이 제일 많은 것도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도층 대 표심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대구, 수성구 아니면은 뭐 서문시장 이런 부분을 하면서 집토끼를 압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결국 3강 2중 3약 이 중에 2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승부처로 지금 TK를 간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강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금 4명을 압축하는 데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이랑 무당층이랑만 하는데요. 보면은 무작위 추출로 여론조사를 해요. 결국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층도 이분들의 지지층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 대답할 층을 노려서 오늘 뭐 나경원, 안철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 후보도 TK 가고 있거든요. 네. 열심히 내려가서 TK 미시 공략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뭐 대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공직자 사퇴 시한도 딱 2주 남았습니다. 이남희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이 외신 인터뷰 때 보면은 출마 여부에 대해서 노코멘트 이런 답변을 내놔서 이목을 끌었는데 주말 사이에는 대형 교회를 또 찾아서 뒷말을 낳고 있어요. 네, 어제가 이제 부활절 종합 예배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 한덕수 총리가 간 그 교회가 대선 주자들의 필수 코스로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한대행 지금 사진도 찍혔고요. 어제 보면은 오신 분들하고 같이 그 촬영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갔었고 홍준표 후보도 2017년 대선 당시에 갔었고 굉장히 최근에는 나경원 후보와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도 이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더 한 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요즘 많은 분들 만나도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출마합니까? 질문 많이 받는데요. 오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들하고 만나서 50대 50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제 51 대 49.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51로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내일은 뭐 외곽 조직에서 출마 촉구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수 진영 혼전 상황에서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순항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요. 처음 다자 대결에서 50%를 돌파한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최진봉 교수. 네. 그런데 경선 득표율도 뭐 90%에 육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극 체제가 계속 부각될수록 오히려 본선에서는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이번 선거,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태, 소위 이제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리더로서 누가 가장 잘 준비된 리더인가 그 당을 다 떠나서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견제하겠다 그런 생각이 가질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과연 내란을 벌였던 그 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이거는 뭐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라고 잘못된 행동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전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극 체제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무엇을 대선의 가장 중요한 구도로 잡느냐 그것이 바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 추궁이고 그 책임 추궁 때문에 특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슨 크게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그 일극 체제에 대한 반발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네. 저는 살짝 오한이 들더라고요. 90%가 넘었다는 거에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 그 초중고등학교를 오면서 했던 것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게 비밀 투표가 아니고 사실상 거의 100% 한 사람한테 지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어떤 그 의견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경선이라는 사태 속에서 90%의 어떤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
사실상 네.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이런 부분이 2025년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이것이 민주정당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아직 득표율이 지금 90% 가까운 거지 네, 그렇죠. 넘진 육박한 않습니다. 거죠. 네. 말씀드렸듯이 그거만- 대구 경북에서는 90%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